네, 안녕하세요. 컴퓨터 다초이 최우성 강사입니다. 자, 컴퓨터 활용력 2급 실기 요약 함수의 이제 샘플들을 좀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런 샘플을 하나하나씩 좀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실기 준비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함수의 공식화, 저만 강의를 하는 공식화가 따로 있으니까 그 강의도 한번 보시고 총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는 이제 이 표를 근거로 여기다가 이제 서머리를 저희가 구하는 건데, 서머리를 어떻게 구할 건지 이제 하나하나씩 문제를 가지고 해결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총 학생 수를 구하도록 해 볼게요. 자, 이건 시험 안 나오죠. 이제 count라는 함수를 한번 써보고요. count a라는 함수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count는 범위에서 숫자를 세기 때문에 여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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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5개를 잡아 주셔야죠. 또 삽질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곱빼기가 됩니다. 이게 3곱이 되네. 그래서 그냥 평균 잡아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가로 닫고 엔터 치시면 되겠고, 앞에서도 연습한 거니까 COUNTA로 한번 써볼게요. 그럴 때는 이제 아무데나 잡아도 돼요. 국어, 영어, 수학이 들어있는 숫자뿐만 아니라 성별, 이름, 문자 아무거나 잡아도 문자도 세고 숫자도 셉니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불합격자 수를 구해라. 이 불합격자 수를 구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주어진 게 별도로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평균이 80 이상인 합격자 수, 평균이 80 미만인 불합격자 수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합격자의 수는 이제 근거가 이걸 보고 좀 문제를 푸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는 안 나오지만. 그래서 이제 count if 조건을 동반한 하나짜리죠. 평균이 찾을 범위고요. 거기서 큰 따옴표 열고 크거나 같다 80, 큰 따옴표 닫고 가로 닫고 이렇게 해주시면은 9명이 나오네요. 그럼 불합격자의 수는 이제 뭐 여기서 여기를 빼줘도 되지만 count if를 쓰시고 똑같이 평균이 80 미만이니까 큰 따옴표 열고 80. 이렇게 하시고 엔터를 치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얘들이 이렇게 호로록 들어가서 이게 일치하면은 1, 그렇지 않으면 0을 해서 다 더해주는 원리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3명 나오겠죠. 그 다음에 값으로 시작하는 사람 수를 해라. 그러면 count if를 쓰시고 이때는 이제 이름을 잡아야겠죠. 찾을 범위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이렇게 하시면 이제 삽질이 되는 거죠. 연습할 때는 삽질을 많이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삽질을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아스테리크 만능 문자 부분 일치를 하셔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2명이에요. 값술, 갑자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합계를 구하는 문제인데 남자의 국어 점수의 합계다 그러면 조건이 남자예요. 남자라는 게 이제 보시는 것처럼 문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남자의 합을 구하겠습니까? 이 합을 문자니까 거의 대부분 문자가 조건으로 가고 국어 점수가 숫자니까 이제 합범위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한번 써볼게요. 합이니까 썸 계열이고요. 조건 하나니까 썸이프, 조건 범위, 조건 합범위, 썸랭지. 그래서 조건 범위를 이제 성별이라는 부분을 잡아주시면 되고 제목을 제외하고 큰 따옴표 열고 는 하고 남. 그 다음에 이제 합범위를 국어 점수를 동일하게 시작해서 동일하게 끝나도록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자격증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남자의 인원수는 count if겠죠. count if를 쓰셔가지고 여기 남자의 인원수니까 찾을 범위가 성별이겠고 큰 따옴표 열고 는 생략해도 되지만 써줄게요. 이렇게 남자인지 남인지도 잘 구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요 두 개를 나눠주잖아요. 그러면 714에서 나누기 9를 하면 이게 바로 남자의 국어 점수 평균이 나오는 거예요. 원래는 이 평균이 이제 합에서 저희가 개수를 나눠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조건을 동반하면 sumif가 오는 거고, 조건이 없으면 sum이 오는 거고, 개수는 조건이 없으면 count가 오는 거고, 조건이 있으면 count if가 오겠죠.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평균을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다. 즉, 그냥 average if를 구해서 다이렉트로 구할 수도 있고요. 이제 시험에서 뭔 함수를 요구하는지를 잘 캐치를 해야겠죠. average if, 조건 범위, 그 다음에 이제 합범위, 이걸 평균 범위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 또 이것을 만약에 sumif하고 countif를 써라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average if 쓰면 빵점이니까 조건 범위 위에서도 해봤잖아요. 조건 합범위 그거, 그 다음에 가로 닫고 나누기 count if 가셔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하고 일치하는 게 큰 따옴표 열고 남,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이것도 결국 average if를 쓰는 거하고 똑같아요. 참고로 2003 버전에서는 average if가 없어서 이런 형식으로 저희가 썼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직도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sumif하고 average, count if를 같이 쓰라고 하면 이 수식밖에 없어요. 거의 10중 8구는. 그리고 average if를 단독으로 쓰셔도 물론 결과가 똑같죠. 이렇게 하는 것을 좀 트레이닝을 좀 시켜봐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보충 실습 함수 2번으로 가셔가지고 이제 좀 필기까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자고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가 합격이 인원수를 구하라. 그러면 이제 개수기 계열이니까 카운트 계열이겠죠. 그래서 카운트 if를 쓰시고 이걸 찾을 범위를 잡고 그 다음에 큰 따옴표 같다 합격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결과의 인원수가 나오고, 명자를 결합시켜라 그러시면은 큰 따옴표 앰퍼샌드를 쓰시고 명을 쓰고 큰 따옴표를 닫고, 문자에는 직접 입력할 때는 큰 따옴표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건 약속이니까 이렇게 해서 4명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는을 생략을 해서 이렇게도 쓸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count if 하시고 이렇게 해서 그냥 큰 따옴표 열고 합격. 아니 그럼 한우물만 파면 되지 왜 또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까? 그거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필기시험에서 수식이 이렇게도 나올 수 있고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실기는 그냥 한우물만 파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공부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count if를 쓰려고 하다 보니까 조건 범위는 자, 큰 따옴표를 열고요. 이 일이 아니죠. 왜 이게 13. 자, 큰 따옴표를 열고 조건을 쓰려고 이 연산자를 쓰고 봤더니 아 이게 셀에 또 합격이라고 써져 있네요. 그래서 나는 셀 주소를 좀 받고 싶어요. 이해 가시나요? 그럴 때 여기를 빵 찍어서 큰 따옴표를 닫고 가로 닫고 이렇게 쓰시면은 답이 안 나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큰 따옴표 안에 연산자가 들어가면, 아니 셀 주소가 들어가면요, 그 셀 주소를 안에 있는 값을 못 가져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원래 셀 주소는 이렇게 이런 빗대서 표현을 하면은 반찬 그릇이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반찬이 이제 셀 값이거든요. 그래서 셀 값을 불러와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큰 따옴표 안에 셀 주소가 들어가면 셀 값을 못 불러오고 반찬 통을 가져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2, 3과 같은 그런 어처구니 없는 수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난을 한번 쳐볼게요. 여기다가 진짜 2, 3이라고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하나가 나오는 이유를 아시겠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게 한번 써볼까요? count if 이렇게 해서 큰 따옴표를 여시고 는 하시고 이렇게 해서 셀 주소를 여기 뒤에다가 이제 2, 3
이렇게 써주면 또 안 써져요. 안 찍어져요. 이렇게 수식이 이제 더 이상 쓸 게 없어서 마무리가 된 거니까 이 부분에서 셀 주소를 밖으로 뺀다는 것 자체는 말 그대로 여기다가 2, 3을 이렇게 쓰게 되면 이 부분을 밖으로 빼는 거거든요. 이해가 가시나요? 얘를 이 밖으로 빼야 되는데 밖으로 빼면 이 전체가 문자열이니까 결국은 문자하고 셀 주소가 결합되는 형태로 이렇게 바꾸셔야 되는 거죠. 네, 앰퍼샌드를 쓰시고 문자 결합 연산자죠. 그리고 셀 주소를 찍어주시면은 이런 형태로 돼야 2, 3에 있는 음식을 가져올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이것도 왜 공부를 해야 됩니까? 그럼 뭐 필기 때문에 공부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또 느는 생략하니까 이 부분도 아예 안 써도 된다. 그죠? 그럼 이 부분만 해석하시면 돼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게 되냐? E2부터 E13 범위에서 E3와 같은 no, E3에 들어있는 셀값과 같은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으면 제대로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일치하는 남자와 같은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고 8 이상이다 그러면 숫자니까 이런 연산자를 써야 되는구나 이렇게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다 지우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다중조건이라는 것은 이제 조건이 두 개 있는 건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성별이 남이면서 하나, 학년이 2학년 둘, 그죠? 그러면 이제 말이 없어도 count if를 써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count if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이 복수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크리테리아 랭지 1이라는 건 조건 범위 1, 성별이니까 여기를 잡아주시면 되고 그때 반드시 쉼표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큰 따옴표 열고는 남 조건 그 다음에 다시 쉼표하고 조건 범위 2 학년이 2학년이니까 이 부분을 잡고 큰 따옴표 열고는 같다 2학년 숫자로 나오면 그냥 2만 쓰시면 돼요. 큰 따옴표 열고는 같다 2 큰 따옴표 닫고 아시겠어요? 이렇게 하시면 두 명이 나오는데 검토해 보셔도 돼요. 2학년 남 여기 없죠. 남 3학년이니까 안 되고 여기 2학년 남 둘 남 1학년 4학년 아니고 3학년 아니고 해서 둘이 되는 거죠. 여기서도 지금 성별이 남이면서 점수가 80 이상이다. 그러면 숫자 조건이 온 것 뿐이지 결국은 전체 흐름은 다 똑같아요. count ifs 성별이라는 조건 범위를 받고 그 다음에 큰 따옴표 쉼표하고 큰 따옴표 열고 남이라는 조건을 받고 조건이 하나가 더 있으니까 다시 한번 쉼표 하시고 짝수요 항상 개수에 그 다음에 점수가 80이다 이상이다 그래서 점수를 찍고 큰 따옴표 열고 쉼표 하시고 큰 따옴표 열고 80 이상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나오네요. 자, 맞는지 한번 검토만 한번 해보시게요. 남이고 80 이상 하나 동시만족이죠. 얘는 아니고 여기 둘 나머지는 없죠. 그래서 두 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다른 열에 조건이 두 개가 오는 경우고 가산점이 5 이상이고 8 이하다. 이거 같은 경우는 하나의 열이니까 count ifs 이렇게 쓰신 다음에 여기를 점수니까 하나의 열에 조건이 두 개 온 거예요. 가산점이네. 죄송합니다. 가산점 하시고 큰 따옴표 열고 크거나 같다 5 쉼표 다시 쉼표 두 번째 조건 범위 똑같아요. 가산점 똑같으니까 안 써주냐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8 이하인가요? 8 이하면은 작거나 같다 8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제 count ifs가 완성이 되겠죠. 자, 여기는 이제 sumif예요. 합계열이죠. 단일 조건은 sumif고 다중 조건은 sumifs인데 이건 그냥 설명 안 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조건 범위에다가 조건은 똑같아요. 뭐하고 count if가 똑같은데 이것이 조건이에요. 남자 문자 합이죠. 함수 그러면 합범위가 따로 있어야 되잖아요. 숫자인 범위가 그래서 얘가 이게 합범위고 얘는 반드시 제가 그랬죠. 숫자밖에 못 와요. 여기 문자 오면은 절대 답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근데 요 앞에 있는 조건 범위는 문자가 올 수도 있고 숫자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숫자가 오는 경우고, 거의 이렇게 하면 이제 문자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하나만 더 분석하시면 돼요. 조건 범위, 합범위. 조건은 중간에 들어가고요. 그래서 조건 범위, 조건, 합범위. 그리고 썸이프즈는 조심하실 게 합범위가 하나 있을 때는 기다려주는데 127개 있으니까 도저히 못 기다리겠다. 앞으로 보내도 하고 반란을 일으켜서 오는 것만 조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썸이프를 하셨으면 에버리지 if는 더 쉬워요. 그냥 명칭만 바꾸면 돼. 이게 합범위가 아니고 뭐예요? 평균이에요. 평균. 끝이에요. 끝. 평균. 조건과 일치하는 평균이고, 조건과 일치하는 평균들은 이제 에버리지 if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의 열이든 서로 다른 열이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만능 문자를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능 문자를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좀 당겨줄게요. 자, 만능 문자라는 것은 부분일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부분일치는 문자만 있고 숫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A로 시작하는, A로 끝나는, A를 포함하는 이런 형태로도 이 C는 2로 시작하니까 이별이 되겠죠. 2만 쓰면 안 됩니다. 답 안 나와요. 2로 시작하는 함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름으로 끝나는 건 별름이고, 이름에 금을 포함하는 것은 별금별인데, 그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런 애들이 이름에 금을 포함하는 애들이에요. 금보라, 이사금. 금이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을 때 그때는 아스테리크, 금, 아스테리크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야죠. 자, 마우스류에 대한 수량의 합을 구하라. 그러면 썸 계열이니까 에버리지하고 카운트 if는 아니고요. 썸 계열인데 여기서 보는 것처럼 마우스류가 포인트예요. 류. 그러면 이제 는 마우스 쓰게 되면 답이 안 나와요. 똑같이 완전 일치니까. 요거는 이게 마우스하고 똑같나요? PS2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말이 없어도 문제를 보고 아스테리크를 내가 써줘야 되는 문제였구나.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하셔야 되는 거다. 그 말이죠. 아시겠어요?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좀 더 강의를 길어질까 봐서 끊어서 다시 한번 요약 함수의 2부 강의, if즈 함수를 좀 소개를 시켜 드리겠습니다.